자, 테마 2번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이제 가장매매와 협의의 무권 대리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요. 우리 여기 가장매매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 있죠.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우리 중개사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예. 자, 먼저 우리 가장매매는요, 요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다 사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례를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은 채권자 A, 그러니까 A가 채권자죠. A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매도한 것처럼 꾸며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는데 을은 자신이 등기 명의로 된 것을 이용해서 병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줬다. 야, 친구가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배신을 했네요. 그렇죠? 예, 을이 바로 친구예요. 병은 그 등기를 이전해 간 사람이 바로 병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떠한 법률 문제가 생기는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갑을 간의 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그렇죠?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죠. 그렇죠? 가장 매매니까. 자, 우리 전득자 병이 악의인 경우 갑은 병에게 그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자, 악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 반환을 병이 악의일 때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허위 표시의 제3자는요, 병이 바로 제3자죠. 이 사람은 선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저 병이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병이 선의이면은요, 과실이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실, 그렇죠? 예. 그다음 병이 선의인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고요, 그렇죠? 원물 반환이 불능이면 가액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병이 선의이면 병으로부터 다시 그 건물을 매수한 정은 악의인 경우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엄폐물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자, 우리 이제는 협의의 무권 대리 사례를 보겠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갑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을이 이제 무권 대리인이죠.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바로 을이에요. 예. 자, 그랬을 때 어떤 법률 관계가 생기는가? 위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는 한 갑에게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이 갑이 본인이죠.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은요, 그 갑한테는 효력이 없고요. 이때 추인이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예. 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갑에 대해서는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병은 선이든 악의든 불문하고 본인 갑에 대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로 할 수가 있고, 자, 병의 최고에 대해서 갑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보는 겁니다. 자, 병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계약 철회는 상대방 병이 선의일 때만 하나여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은 최고는 갑에게만 할 수 있고 철회는 갑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예. 갑은 추인의 의사 표시를 병에게 할 수 있고 을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의 의사 표시는요. 예. 추인의 의사 표시 상대방에게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실이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는데 병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철회하였다면
갑은 병에게 추인으로 대항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해서 결국 계약이 철회된다는 의미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하시고요. 자, 갑이 을이나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을이나 상대방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 일부를 수령했다면, 자, 수령했다 그러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 바로 묵시적 추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갑이 무권 대리의 행위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권 대리인을 추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이때는 이제 묵시적 추인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갑이 계약의 일부만 추인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 상대방 병의 동의가 없다면 그 추인은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미치고요.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을은 병의 선택에 따라, 그래서 본인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무권 대리인 을은요,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위에서 병, 바로 상대방이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 무권 대리인 을은요, 상대방 병에 대해서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로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위에서 을, 자, 무권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을은요, 병에 대해서, 상대방 병에 대해서 그와 같은 책임을 또 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복잡한 협의의 무권 대리 있죠. 이런 관계에 대한 시험 지문에 나오는 사례들을 갖다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또 이제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15번 지문이죠.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을. 자, 본인 갑을 무권 대리인 을이 상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하고 을이 서로 이제 부자지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본인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 을은 병이나 병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그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해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혼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혼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을 갖다가 단독으로 상속했을 때 자기가 무권 대리가 무효임을 주장한다. 이것은요, 을이, 자, 무권 대리인 을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의 무권 대리 사례를 갖다가 우리 1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객관식 시험에서 바로 지문으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요것들을 또 잘 정리하시면 또 한 문제를 맞힐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같이 정리하셨습니다.